구독, 좋아요. 필라델피아는 NBA의 시작을 함께한 역사가 엄청난 구단입니다. 76ers라는 팀명은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필라델피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는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776년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윌트 체인벌린, 모제스 말론, 줄리어스 어빙, 찰스 바클리, 앨런 아이버슨과 같은 역사적인 선수들이 활약했던 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NBA에서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팀으로 13-1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탱킹을 시작한 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탱킹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하는 듯 4년 동안 22.8%의 승률을 기록합니다. 2014 드래프트에서는 조엘 엠비드, 2016 드래프트에서는 벤 시몬스라는 특급 유망주들을 뽑으면서 이 프로세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19 시즌 개막 14경기 구간에서 8승 6패를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구단에서는 과감한 결정으로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죠. 보스턴, 밀워키, 토론토라는 동부의 강호들을 상대로 많이 고전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센터라는 포지션 한계에 부딪힌 엠비드, 슛거리가 굉장히 짧은 벤 시몬스로는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클러치 타임 때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를 해소해준 선수가 바로 지미 버틀러였죠. 4쿼터 경쟁력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2월 트레이드 마감 기간에 맞추어서 또 한 번의 대형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영입했습니다. 평균 20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로 마리아노 비치와 마이크 스캇을 함께 영입하며 탄탄한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51승 31패를 거두며 동부 컨퍼런스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필라델피아는 1라운드에서 만난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엠비드가 무난히 캐리하면서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는 버틀러와 레너드의 자존심 대결로 이어졌는데요. 필라델피아가 조던을 빙의한 레너드를 끝내 막지 못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승팀인 토론토를 상대로 가장 극적인 명승부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젖잘싸로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나름 아쉽지만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필라델피아는 이번 오프시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팀의 핵심 유망주인 시몬스와 5년 1억 7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고, 해리스와도 5년 1억 8천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둘의 계약 규모에는 말이 많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버틀러와의 사인앤트레이드로 조시 리차드슨을 영입했고, 이를 통해 셀러리캡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리차드슨은 레딕의 빈자리를 메우게 되죠. 필라델피아의 오프시즌의 대미를 장식한 건 바로 호포드의 영입입니다. 라이벌인 보스턴에게서 엠비드의 카운터나 다름없었던 호포드를 영입한 것은 앞으로의 동부 컨퍼런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엠비드와 이루는 인사이드는 당해낼 자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호포드는 33세로 나이가 많은 편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노쇠화가 찾아오기 전에 얼마만큼의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벤 시몬스와 조시 리차드슨이 백코트를 이루고, 저번 시즌에는 4번을 맡았던 해리스가 이번 시즌에는 3번을 맡습니다. 인사이드는 호포드와 엠비드가 이루게 되고요. 선발 라인업은 리그 정상급이며 부족한 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후보 생산력이 부족하고 선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올스타 반열에 오른 시몬스는 이번 오프시즌 때 5년 1억 7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3점을 던지지 못해서 더 높은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게 저런 엄청난 계약이라. 사실 시몬스는 NBA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포스트 르브론이라 불렸을 만큼 엄청난 운동신경을 갖췄고, 시야와 패싱 센스가 뛰어나며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외곽을 던지지 못해서 굉장히 짧은 슛거리를 보유하고 있죠. 불안한 자유투는 덤이고요. 사실 메인 볼 핸들러에게 외곽이 없다는 것은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팀의 스페이싱은 물론이고 수비수들 사이에 고립되기 일쑤죠. 다행인 것은 이번 오프시즌에 3점을 장착하는 데 집중했고, 이번 시즌부터는 적극적으로 외곽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차드슨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버틀러와의 사인앤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3점이 준수하고 수비력까지 겸비한 3&D 유형의 선수죠.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존 공략 능력이 썩 좋지 않은 편이고 슈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가성비가 훌륭한 선수임에는 틀림없죠. 해리스는 저번 시즌 중 이루어진 대형 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저번 시즌을 앞두고 LA 클리퍼스와 4년 8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거절하고 FA 시장을 노린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슈팅력을 지녔고 정말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간결하고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이죠. 하지만 동포지션 대비 기동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수비력에 있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시몬스, 버틀러, 엠비드 등 온볼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았기에 해리스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낮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대형 계약을 맺었을 뿐더러 버틀러의 롤을 어느 정도 자신이 수행해야 하기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호포드는 저번 오프시즌 때 4년 1억 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강력한 포스트업과 정확한 미드레인지를 보유했으며 동포지션 대비 시야와 BQ가 뛰어난 편입니다. 3점도 괜찮아서 스페이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버티는 힘이 좋고 수비 센스가 좋아서 페인트존 안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와 그리 뛰어나지 않은 운동 능력이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리바운드 장악력도 전성기 대비 많이 감소했고요. 이러한 단점들은 새로운 파트너인 엠비드의 존재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듯 합니다. 애초에 엠비드의 카운터격이었던 호포드를 영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그 최고의 센터로 손꼽히는 엠비드는 저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죠. 동포지션 대비 유연하고 부드러운 슈터치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합니다. 심지어 유로스텝까지 말이죠. 볼 핸들러와의 2대2 게임도 즐겨하고 패스 센스도 준수한 편이며 자유투 유도 능력은 리그 최고입니다. 하지만 데뷔 후 3시즌 동안 158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내구성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의 관리도 필수적이고요. 센터지만 자신이 직접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서 뽀르그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에 따른 턴오버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호포드와의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리그에서 가장 신체 조건이 훌륭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리차드슨과 호포드의 영입으로 전체적인 수비력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발 의존도가 엄청나며 레딕과 버틀러의 이탈로 클러치를 담당할 선수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러키와 함께 동부 컨퍼런스 2강을 이루고 있어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